예,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코리아 에드워즈 팀의 공유석.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코리아 에드워즈 팀의 백혜나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난번에 구글 애널리틱스 시작하기 세션에 이어서 구글 애널리틱스 리포트 이해하기라는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애널리틱스의 보고서를 처음 소개해드리는 자리인 만큼 고급 애널리틱스 보고서 기능이나 활용성보다는 애널리틱스 보고서들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기본적인 활용 방향성 어떻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시작하시기 전에 중간에 방송이 다소 끊기더라도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정상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교육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 교육 내용에 대한 실시간 질의응답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끝난 직후에 지금 보시는 행아웃 온에어 창과 저희 구글 플러스 에드워즈 온라인 세미나 페이지에 오늘 교육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한 분 선정해서 그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다 나은 화질의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을 해주셔서요. 화면의 영상 화질을 HD로 바꿔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교육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널리틱스 보고서에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급 기능들보다는 각 리포트들의 정의와 기본적인 사용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보고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보고서 이해에 있어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내용들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잘 사용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여러 인사이트들을 보고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널리틱스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나 어떤 관점으로 데이터를 보느냐에 따라서 활용도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는 크게 마케터의 시각과 웹 개발자의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케터는 방문자들의 사이트 내 활동이나 가장 효과적인 광고 문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웹 개발자들은 방문자들의 사이트 이탈 지점처럼 콘텐츠에 좀 더 초점 맞춰진 것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이 중에서 마케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오늘 다루게 될 보고서들입니다.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4개의 주요 보고서가 오늘 세션의 중심이 될 텐데요. 이 보고서들은 각각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씩의 대표 질문들을 통해 각 보고서의 성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재 고객 보고서는 방문자들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답을 담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사이트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방문 형태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획득 보고서는 트래픽에 대한 채널별 분석을, 전환 보고서는 우리 사이트, 앱에서 어떻게 전환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4개 보고서 이외에도 실시간 보고서, 대시보드, 지능형 이벤트와 같은 부가적인 보고서들이 있는데요. 이 보고서들은 세션 마지막 부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각 리포트들의 정의와 여러 활용 방향성을 살펴보기 이전에 애널리틱스 이해를 위한 필수 용어 정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애널리틱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생소한 용어 때문에 애널리틱스가 더 어렵게 느껴지시고 어떤 항목을 봐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헷갈려 하시지만 그만큼 많이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측정 기준이란 사용자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항목이며 측정 항목은 사용자를 측정한 값입니다. 즉 숫자로 나타난 값들이겠죠. 측정 기준과 측정 항목의 여러 지표들 중에서 몇 가지 주요 개념만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측정 기준 중 소스는 출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사이트로 트래픽을 보낸 검색 엔진 또는 도메인을 나타내며 대표적인 예로는 구글닷컴 혹은 외부적인 소스도 분석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뉴스레터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소스입니다. 매체는 사용자가 어떻게 왔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소스가 구글닷컴이라고 하더라도 구글 자연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혹은 구글 검색 광고를 누르고 들어왔는지를 매체 레벨에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정 항목에서도 자주 보시게 될 세션과 이탈률 두 가지 개념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세션은 방문 수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의 세션 기준 시간은 30분이고요. 이탈률은 사이트를 들어와서 다른 페이지에 탐색이 없이 바로 사이트를 나간 사용자들의 비율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보고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재 고객 보고서입니다. 잠재 고객 보고서를 통해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는 잠재 고객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인지, 어느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인지 등을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그 사람들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수립을 할 수가 있겠죠. 본 보고서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고 잠재 고객들과 관계 형성을 해나가는 첫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케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잠재 고객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하셔야 할 세부 보고서들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보고서는 잠재 고객에 대한 기본 정보를 나타내주는 보고서입니다. 지역 보고서에는 사이트 방문자가 언어 설정을 어떻게 해두었는지를 보여주는 언어 보고서와 방문자의 거주 국가를 보여주는 위치 보고서가 있는데요. 캠페인을 평가하고 잠재 고객들을 발견하는 데 두 보고서는 모두 유용합니다. 마케팅 캠페인을 이미 진행하셨다면 광고의 타겟 지역에 대해서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으며 캠페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트래픽이 유입된 지역이 있다면 우리의 상품에 자연스러운 관심을 나타내는 다른 지역의 고객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방문 형태 보고서에서는 사용자들의 방문 그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는데요. 이는 잠재 고객의 충성도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가령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주요한 마케팅 목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목적에 맞지 않게 웹사이트에 대해서 신규 방문자 수만 많고 재방문자는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인다면 제대로 전략이 작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역 보고서처럼 사용자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보고서에는 인구 통계와 관심 분야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 두 보고서는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잠재 고객들의 성별, 연령, 관심 분야를 포괄적으로 알려주는데요. 다른 보고서들과 다르게 이 두 가지의 보고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화면에서 보여지시는 두 가지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추가적인 코드 수정 작업이 요구됩니다. 코드 수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블 클릭 쿠키 수집이, 즉 퍼스트 파티가 아닌 다른 쿠키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정보를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드 변경은 매우 간단한데요. 화면에 보여지는 예시는 범용 애널리틱스의 코드의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드 중 해당 위치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한 줄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 작업을 마치신 이후에는 인구 통계 보고서를 사용하도록
애널리틱스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활성화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활성화를 시키시는 위치는 간단하게 이후 데모 과정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보고서인 획득 보고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획득 보고서는 사이트에 유입되는 트래픽들을 분석하여 채널별로 혹은 캠페인별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획득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채널이 많은 사이트 유입을 이끌어내는지를 파악을 하여 해당 채널의 마케팅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획득 보고서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획득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시게 될 보고서는 전체 트래픽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로 유입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소스와 매체를 기준으로 측정 항목들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측정 항목으로는 사이트 유입량에 대한 획득, 사이트 내에서의 활동에 대한 동작, 그리고 전환이라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해당 지표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후에 데모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또한 획득 보고서에서는 트래픽들을 채널별, 캠페인별, 키워드별 집중 분석해둔 보고서들도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캠페인별로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애드워즈의 경우 저번 세션에서 다루셨죠. 자동 태그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시고요. 애드워즈가 아닌 기타 서비스의 경우 URL 작성 도구를 통해 캠페인을 수동적으로 지정해 주셔야 해당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문 형태 보고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형태 보고서는 사이트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에 매우 적절한 보고서입니다. 페이지와 콘텐츠별 사람들의 반응을 파악을 해서 사용자들의 사이트에 대한 기대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웹사이트가 아닌 다운로드 활동 등을 통한 성과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도 이 보고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형태 보고서에서는 다음에 세 가지 세부 보고서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이트 콘텐츠란 분석이 콘텐츠, 즉 페이지가 기준인 보고서입니다. 페이지 분석을 통해 페이지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표 달성에 대한 방문 페이지의 기여 정도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계스포츠의 의류 판매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 전환을 위해 특정 방문 페이지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보고서에서는 웹사이트 자체의 활동뿐 아니라 다운로드 수를 추적하고 싶으실 때나 플래시 파일 등 여러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 분석하실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다만 이벤트 추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추적 코드 삽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코드 수정 작업과 관련해서는 애널리틱스 도움말센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동 추적은 사람들의 사이트 내 사용 상욕을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이제 실제 보시는 화면은 저희 데모 과정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 가지 보고서를 한 번에 다 훑어보았는데요. 실제 애널리틱스 화면에서 해당 내용들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잠재 고객, 획득, 방문 형태 이렇게 세 가지 보고서에 대해서 먼저 데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라는 탭에 들어가시면은 총 7개의 오늘 세션에서 커버할 모든 보고서들이 다 보이실 텐데요. 우선 이 중에서 잠재 고객, 획득, 방문 형태 이렇게 세 가지 보고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고객 버튼을 이제 눌러보시면 많은 세부 보고서들이 쭉 다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인구 통계와 관심 분야 보고서를 이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코드 수정 작업 이후에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셔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파란 색깔로 사용하기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그 버튼 누르시는 거 꼭 잊지 않고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이제
지역 방문 형태 보고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역 보고서에서 세부 보고서로 언어 보고서와 위치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번 위치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위치 보고서를 눌러보셨을 때 보이시는 이 인터페이스는 전반적으로 모든 보고서에 다 활용하실 수가 있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측 상단에서 보시면 날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드랍다운 메뉴가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시면 맞춤 날짜 설정으로 데이터 이제 분석하시고 싶은 날짜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6월달 기준으로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쪽에는 이제 그림이나 혹은 그래프와 같은 그림 차트가 보여지게 되고요. 조금 더 밑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가장 많이 보시게 될 이제 표 데이터가 보이시게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위치 보고서이다 보니까 국가나 지역별로 기본적으로 획득, 동작, 전환에 대해서 지금 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전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목표 설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후에 전환 보고서 다룰 때 데모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하게 보셔야 될 측정 항목이 이제 세션 항목과 동작에서는 이탈률 같은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한번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별로 어떤 세션들이 지금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지, 혹은 이제 이탈률은 어떤 국가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표 형태로 보시는 게 아니라 표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비교하실 수 있는 또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국가별로 다른 국가 평균적인 그 수치에 비해서 어떤 국가들이 세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굉장히 유용한 자료고요. 혹은 드랍다운 메뉴 누르셔서 이탈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탈률로 바꿔보시면 지금 이렇게 평균적인 이 데이터에 비해서 어떤 국가들이 이탈률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타겟 하시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에 맞지 않게 이탈률이 너무 높다거나 혹은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 이탈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신다면 타겟 국가를 조정해 보시는 활동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방문 형태 보고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방문과 재방문자의 비율과 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 게재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저희는 바로 획득 보고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획득 보고서에서도 이제 잠재 고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세부 보고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전체 보고서를 가장 많이 활용하시게 되실 거고요. 뭐 채널이나 캠페인, 키워드도 이제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아실 수 있는 전체 트래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보고서 들어가시면 아까랑 똑같이 이제 표 그래프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트래픽은 제가 아까 세션 시작할 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스와 매체라는 기본적인 측정 이제 기준을 바탕으로 측정 항목들이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소스는 예를 들어서 구글닷컴에서 이제 올거닉 자연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들은 이탈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로 방문 형태 보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형태 보고서 보시면 여기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행동 흐름 보고서나 뭐 사이트 콘텐츠 보고서, 그다음에 이벤트 보고서 이런 보고서들을 주요하게 활용하시게 될 텐데요. 이벤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사이트 내의 활동이 아니라 다운로드 수라던가 혹은 뭐 플래시 파일이라던가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성과들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추가적인 코딩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사이트 콘텐츠와 행동 흐름 한번 보고서 볼 텐데요. 사이트 콘텐츠 보고서 보시면 모든 페이지별로, 그러니까 콘텐츠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다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뭐 방문 페이지나
이탈 페이지 기준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럼 모든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모든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아까 소스와 매체라는 어떤 특정 기준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모든 페이지를 쭉 다 나와 있고 이 페이지들의 각각의 페이지 뷰수가 얼마인지 이탈률은 페이지들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 마케팅을 하실 때 어떤 이벤트 페이지라거나 집중하시고 있는 페이지가 있다면 그 페이지들만 따로 이렇게 이탈률을 확인을 해보시면 실제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트래킹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행동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흐름 보고서를 보시면 저는 한번 국가별로 보게 될 텐데요. 특히나 이제 해외를 통해서 또 광고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보셨을 때 어떤 국가들에서 어떤 시작 페이지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상호작용을 거치는지를 잠시만요.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뒤로 가게 돼서요. 이제 국가별로 다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뭐 첫 번째 상호작용, 두 번째 상호작용, 그 다음에 화면 끝까지 가시면 세 번째 상호작용까지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흐름 중에서 하나를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유입이 되고 어떤 경로들을 거쳤는지를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된 상태에서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첫 번째 데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주요 보고서 중에 마지막인 전환 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할 때 전환이라는 항목이 목표 설정과 관련된 값임을 안내드렸었는데요. 전환 보고서 중 이번 기초 세션에서 다룰 보고서는 목표 보고서입니다. 목표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목표는 쉽게 생각해서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드워즈에서도 구매, 회원가입, 상담 등을 각각 전환으로 말하듯이 애널리틱스에서도 전환이라고 여기는 특정 활동들을 목표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전환은 마케팅 활동들의 KPI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기에 본 보고서를 잘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환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목표를 애널리틱스 내에서 설정하는 방법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 설정법에 대해서는 저희 애널리틱스 다음 세션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사용자가 실제로 구매를 한 제품에 대한 분석 보고서인 전자상거래, 다양한 마케팅 채널 유입 경로와 전환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다채널 유입 경로 보고서, 마지막으로 각 채널이 전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는 기여 모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보고서들은 상위 레벨의 고급 기능으로 이번 보고서 이해하기 세션의 목적에 맞지 않아 깊게 다루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주요 전환 보고서에 대해서 실제 애널리틱스 화면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이제 데모 시작을 해볼 텐데요. 두 번째 데모는 이제 전환 보고서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환 보고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목표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 이제 세션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이지만 어디서 설정하시는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보고서 탭에 들어와 있는데요. 관리 탭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리 탭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계정, 속성, 보기 아마 첫 번째 섹션을 통해서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보기에서 보시면 두 번째 목표라고 있으실 텐데요.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목표들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본 세션의 목적에 맞게 보고서 탭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고서 탭에서 저희 오늘 전한 보고서 중에 이 4가지 세부 보고서들 중에 저희는 오늘 목표 보고서만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목표 보고서에서 먼저 개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아까 봤던 인터페이스랑 똑같이 이제 그래프도 보이실 거고, 이제 앞에 보면은 아까랑 조금 다르시죠? 이제 데이터 표가 없고 이렇게 개요 형식으로 이제 요약된 이제 데이터들이 보이는데, 중요하시게 보실 게 이제 목표 총 달성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 목표의 전환율은 얼마나 되시는지, 그 다음에 목표를 여러 가지 지금 이 계정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목표별로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있는지 데이터도 직접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세부 보고서 중에 목표 경로 역추적이라는 보고서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목표를 이제 지정을 하신 어떤 페이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페이지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시는 거고, 과연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이전에 어떤 단계들을 거쳤는지 마케터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목표 이전 단계,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목표 흐름이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으실 텐데요. 목표 흐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처럼, 아까 이거 혹시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지 않으세요? 아까 방문 형태에서 이제 행동 흐름 파악을 하셨을 때 같은 이런 차트를 보셨을 텐데, 목표 흐름에서도 이 차트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예를 들어서 소스별로 이제 한눈에 파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소스를 이렇게 클릭해 놓으시면 각 소스별로 얼마나 큰 유입량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림이다 보니까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죠. 또 중요한 점은 여기 위에서 보시면 왼쪽 상단에 목표 땡땡 지금 2페이지 이상 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쪽에서 설정한 목표고요. 클릭을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시게 되면 이 목표들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른 차트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목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목표 설명은, 전환 보고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주요 보고서 외의 부가적인 유용한 보고서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보고서입니다. 애널리틱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으며 데이터 지연 시간이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실시간 보고서에서는 초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사용자들이 우리 웹사이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몇 명의 사용자들이 지금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 있는지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나 사이트 변경 사항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을 바로 추적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보고서는 추가적인 코딩 작업도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코딩 작업 없이 기본적으로 위치, 트래픽 소스 등 다양한 분석이 지원되기에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보드와 지능형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보고서까지 쉬지 않고 여러 보고서들을 한 번에 살펴보았는데요. 각 마케팅 활동의 목적에 맞게 몇몇 보고서에서 원하는 내용만 끌어다가 한눈에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기능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대시보드입니다. 한마디로 사용자에 맞추어진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시보드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는 실제 제가 데모 과정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이벤트란 웹사이트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애널리틱스가 감지해주고 그에 대한 알람과 원인으로 꼽히는 지표까지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생성해주는 자동 알림과 사용자가 자신의 상태에 맞게 사용자화할 수 있는 맞춤 알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본 이 세 가지 부가 보고서들도 애널리틱스 실제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바로 한번 함께 애널리틱스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부가적인 보고서들에 대해서 애널리틱스에서 또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데모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탭에 들어오셨을 때 맨 위에 세 가지 대시보드, 지능형 이벤트, 실시간 이렇게 세 가지 보고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 먼저 실시간 보고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보고서 먼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보시면 개요나 위치, 트래픽 소스, 콘텐츠, 이벤트, 전환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 보고서들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세션 시간에 실시간 보고서는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개요뿐만 아니라 그냥 위치별로도 트래픽 소스별로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보시면 현재 사이트에 활성화된 사용자 수가 이제 여기에 뜨게 되고요. 지금은 0명으로 뜨고 있지만 뭐 트래픽 굉장히 많은 사이트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활성화된 사용자 수 굉장히 많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도 보시면 아까 저희 위치 보고서 한번 봤었죠. 실시간별로 어떤 위치에서 사용자들 들어오고 있는지가 이 보고서에 또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위치별로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부 보고서들 중에 위치 보고서를 클릭을 해보시면 특정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지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 그들의 페이지 뷰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실시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순서대로 대시보드 그리고 지능형 이벤트 이렇게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대시보드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내 대시보드라는 게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건 초기 설정에 이제 자동 저장이 되어 있으신 거고 만약에 나만의 맞춤형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어떤 보고서들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만 끌어다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새 대시보드 누르셔서 맞춤형 대시보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저희는 한번 내 대시보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대시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시보드 보시면 아까 저희 보고서들 쭉 훑으면서 익숙했던 그런 보고서들의 내용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지도상의 어떤 세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내려와서 여기 이탈률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했던 세션과 관련된 평균 세션 시간과 세션상 페이지 수는 날짜별로, 기간별로 어떻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지가 쭉 이렇게 트렌드가 보이시죠? 밑으로 더 내려가 보시면 마케팅 활동의 KPI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했었던 목표 달성 횟수도 이렇게 여기에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세요. 혹시 이 그래프에 대해서 뭐 보시는 환경이나 그런 걸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래프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연필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이름부터 어떤 식으로 보게 될 건지, 어떤 것들 추가하고 싶은지, 뭐 필터링할 데이터는 있는지, 이게 다양한 설정법들을 맞춰서 이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취소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기능은 위쪽에 보시면은 일단 이건 초기 대시보드여서 없는데 하나 대시보드를 하나 만드시게 되면 여기에 공유라는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공유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대시보드 자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도 이 데이터나 뭐 혹은 이 위젯의 템플릿 자체만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으니까 활용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웹사이트의 성과는 항상 내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지능형 이벤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보시면 네 가지의 세부적인 이제 보고서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개요를 저희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들어가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 알림과 맞춤 알림이라는 두 가지의 이제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위에 보이시죠? 자동 알림이라는 거는 그 애널리틱스에서 웹사이트 트래픽을 이렇게 감지를 했을 때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주는 이제 그런 알림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이거는 생성이 된 게 아니라 애널리틱스에서 자동으로 이 변화는 조금 너무 급격한데? 라고 판단을 하면 이렇게 알림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데이터들을 좀 모으시게 되면 과거의 어떤 변화 히스토리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자동 알림이 아니라 나는 어떤 예를 들어서 나만의 맞춤 알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맞춤 알림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들어가시면 이제 맞춤 알림 관리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새 알림을 이제 창조를 할 수 있는 버튼이 바로 관리 페이지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트래픽이 20% 감소했을 때 나에게 알림을 해달라라고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알림 버튼을 통해서 저희 뭐 애널리틱스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SMS로도 받을 수 있으시고 혹은 이메일로도 알림을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꼭 로그인 되신 상태가 아니어도 웹사이트에 어떤 트래픽의 급격한 변화가 있으셨을 때는 항상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다 돌아가 보면 이렇게 오늘 7개의 보고서에 대해서 다 데모 세션이 맞춰지게 되었고요. 저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잠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시면 다음과 같은 채널로 문의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연락하시는 방법은 에드워즈에 로그인을 하신 후에 다음 보시는 화면과 같은 도움말 메뉴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와 채트의 경우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 유념 부탁드리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이메일을 통해 문의 주시면 24시간 내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시간 질의 응답을 위해 카메라로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그러면 오늘 올라와 있는 질문들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애널리틱스에서 보이시는 보고서들을 직접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가능하고요. 하시는 방법은 애널리틱스 그 상단에 보시면 모든 보고서 탭에서 다 가능하시고요. 아무 보고서나 이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면 상단에 보시면 내보내기라는 조그마한 이제 드랍다운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뭐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으실 건지 어떤 파일로 다운을 받으실 건지 선택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 엑셀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을 해주시면 다운로드가 바로 시작이 되시면서 이제 엑셀 파일로 하시는 보고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그멘트나 디멘션, 메트릭, 필터 이 네 가지 개념이 조금 많이 혼동이 되신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먼저 세그멘트랑 디멘션이랑 메트릭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디멘션이랑 메트릭은 제가 아까 세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디멘션이 이제 측정 기준이고 메트릭이 한국말로는 측정 항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멘션이라는 거는 사용자들에 대한 이제 설명 방식이어서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국가에서 왔는지,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사용자 개체의 속성을 설명을 해주는 게 측정 이제 기준, 디멘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보고서에서 표의 Y축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트릭이라는 거 이제 측정 항목이라는 건데 측정 항목은 예를 들어서 뭐 방문자 수라던가 뭐 얼마나 페이지에서 머물렀는지 이런 수치화할 수 있는 측정된 값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멘션이 사람들을 나눈 거라면 그 나눈 기준에 대한 각각의 설명이 이제 메트릭, 측정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그멘트랑 필터도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아예 데이터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는 봉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준을 나누어서 보느냐, 이 두 가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의 보기 랩에서 이제 설정이 가능하신데, 필터를 뭐 어떤 트래픽을 제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아예 원천적으로 그 데이터는 아예 그 제외가 되시거나 뭐 포함이 되시거나 이런 식의 필터가 아예 걸어지시는 거고요. 세그멘트는 이제 보기 랩에서 설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테이블을 해석을 하실 때 그 기존의 데이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뭐 그 데이터를 이제 보고 싶으신지를 관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터는 한번 거시면 아예 보기 레벨에서 데이터가 아예 걸러지는 거고요. 세그멘트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각 표에서 보고 싶은 것들을 꺼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른 질문들 혹시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금 다른 질문은 따로 없으신 걸로 확인이 되고요. 혹시 뭐 지금 바로 질문이 또 있으시거나 하면은 지금 잠깐만 조금 시간을 기다려 볼까요? 예,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러면은 질문은 여기까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 때는 저희 에드워즈 팀인 이제 1577-5995 전화번호나 혹은 에드워즈 KO 골뱅이 구글.com 그쪽으로 이메일 문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럼 이것으로 오늘 애널리틱스 리포트 이해하기 세션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 세미나 설문지 링크가 지금 채팅창으로 어, 지금 다 이미 올라가 있으세요. 그래서 채팅창에서 애널리틱스 리포트 이해하기 설문에 참여해 주실 수가 있고요. 혹시 이제 이번 지금 이 라이브 세션이 끝난 이후에도 설문지는 저희 구글 플러스 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설문지 참여 많이 해주셔서 상품 당첨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언제든지 추가적인 문의 있으실 때는 저희 에드워즈 팀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